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요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도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맞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다풀이라고 말하죠. 또 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해조류는 그냥 음식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굉장한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치료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미역을 사용한 시대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놀랍게도 1500년 전부터 이 요도 미역 다시마를 가지고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많은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1500년대부터 미역을 가지고 치료를 했고, 또 기원전 2700년에는 중국에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00년에는 이집트에서도 미역을 가지고 해조류를 가지고 치료를 했던 기록이 있고, 기원전 460년 그리스에서는 현대 의학의 창시자이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도 갑상선 선종 치료를 해초로 하라고 권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 요도의 역사는 1829년 프랑스의 의사 장 루골,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대중적인 액상 요도의 루골 용액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럽에 만연했던 결핵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그 후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었고, 물을 소독하거나 갑상선 질환, 각종 감염 질환, 결핵, 매도, 기관지염 등 척추와 고관절 질환 등 통풍, 동상, 화상, 후두염, 천식 등에 두루 쓰였으며 루골 용액으로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30년에는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것을 사용하였고, 각종 감염증, 또 바이러스 이런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1840년 프랑스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1899년 미국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우리는 요도 용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우유와 채소를 생산해내는 농가입니다 하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에 새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도는 각종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물이라고, 바다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조류는 완벽한 음식이지만 우리가 완벽한 음식으로 먹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 내에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자신들이 자라는 땅에서부터 미네랄을 얻는 육지 식물과는 다르게 해조류는 자신을 둘러싼 물로부터 미네랄을 얻습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잡초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해안에서 자라는 해조류로 땅에서 자라는 잡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집, 백화점, 빌딩, 도로, 공항, 공장 등을 짓기 위해 지구를 살림을 없앴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남은 땅들을 대부분 화학약품, 인공비료, 살충제, 그리고 석유 등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영양소들을 바다에도 존재합니다. 이 광산물들이 풍부한 영양분 보호구역은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영양분을 함유한 해조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요소들이 바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1925년에는 단 한 가지의 비타민 B만 알려졌지만 1975년에는 10가지 추가적인 비타민 B 구성원이 발견되었고, 알려진 B 인자가 총 11개가 되었습니다. 1925년 이전에도 모든 비타민 B군이 존재했습니다. 단지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만 10년간 과학자들은 몇 개의 B 구성원을 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해조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쓰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일본 문화권에서 1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조류를 섭취해 왔다고 합니다.
18세기 다시마는 요오도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소개되었고 갑산성 선종, 갑산성이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요오도 결핍을 막기 위해서 식탁용 소금 요오도를 더했습니다. 갑산성 선종의 비율은 대폭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해조류는 사실상 무지방으로 낮은 칼로리 그리고 식물계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을 제공받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 때문에 영양분이 감소한 육지에서 나는 채소와 다르게 바닷물은 오늘날에도 몇십억 년 전과 거의 동일한 양의 미네랄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평균적인 육지식물에는 20가지보다 적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지만 해조류는 거의 92가지, 채소보다 460% 높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필수 섬유질과 효소, 단백질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기산 나트륨도 함유하고 있어 몸속에서 방사성 성원소와 중금속을 제거해냅니다. 해조류는 스테롤도 있는데 이는 우리 인간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용 해조류는 모든 식물계에서 유일하게 비타민 D와 비타민 11,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가량이 물로 덮여 있고 평균적으로 성인의 몸의 60에서 70%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75%가 됩니다. 공통점은 더 있습니다. 바닷물과 인간의 혈액은 비슷한 농도의 동일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액과 바닷물 pH 농도는 7.4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의사가 생물학자 그리고 생화학자인 르네 칸토는 처음으로 인간의 혈액과 바닷물의 구성물을 비교 연구한 선구자였습니다. 1897년 그는 식물성 플랑크톤 해조류의 엄청난 치유 속성을 연구한 첫 의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태형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천 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지만 결국 제약업계 치료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업계가 개입하게 되므로 그의 활동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조류는 항균, 항진균, 항산화, 항암 그리고 혈액의 희석제와 같은 속성들을 지닌 천연 화학물로 잘 알려진 후쿠이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방사선 그리고 환경오염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해조류는 가장 두드러진 건강상 이점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방사성 스트론튬과 그 밖에 중금속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마와 같은 갈색 해조류는 알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내 독소와 결합해서 소화되지 않고 배설물이 되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즉 해조류, 특히 갈색 해조류를 꾸준히 먹으며 신체 내의 독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시마는 장내 방사성 스트론튬을 흡수율을 50에서 80%까지 감소시킵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대기권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5g의 다시마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핵무기나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발견합니다. 엑스레이, 전자레인지, 형광등, 전선,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알람 시계까지 방사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자기파는 우리 몸속을 통과해서 DNA를 손상시키고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형성시킵니다. 해조류는 알긴산 나트륨과 요오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전자기파로부터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해조류 안에는 요오도 또한 갑산성이나 방사성 요오도 1.31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일 이것이 몸에서 쌓인다면 갑산선 변이를 일으켜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조류 안에 든 이 천연 식물성 요오도를 섭취하면 이러한 위험한 요소로부터 갑산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면으로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도 하고 해조물과 야채가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천연에서 모든 음식을 섭취해서 종합 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천연에서 종합 비타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마나 미역이나 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줄 압니다. 늘 챙겨 드셔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햇살이었습니다.